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K라는 인물의 이름은 편의상 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괴담 K의 친구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15년 정도 전 이야기.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무렵이었다. 내가 살고 있던 마을은 넓었지만 인구 밀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가 마을 중심에 있고 학교가 적다 보니 지방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죄다 몰려왔다. 그때는 아직 정신 이상자가 어떻느니 방범벨이 어떻느니 하는 무렵은 아니었으니까 모두 두세 명끼리 짝지어 하교했다. 집이 멀리 있는 아이는 1시간이나 걸려서 하교해야 했다. 겨울이 되면 해가 지는 게 빨라서 그런 애들은 어디에 들리지도 못하고 바로 돌아갔다. 산길이기도 했고 포장된 도로는 마을 중심밖에 없었으니까. 우리 반에도 그런 아이가 있었다. 여기서는 켄지라고 부르겠다. 그 애는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였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특별 학교가 아니라 보통 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역시 지방에서 노는 아이들 그룹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돌아갈 때는 언제나 30분이나 걸리는 길을 혼자서 걸어서 갔다. 시골이기도 했고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었는데도 부모가 차로 데려오지 않았다. 동문으로 나가는 나는 서문으로 향하는 켄지를 가끔 봤는데 거의 혼자였다. 어느 날 도덕 시간 선생님이 말했다. 요즘 하교하는 길에 자꾸 어디로 새는 놈이 있어. 모두 움찔했다. 그야 모두 한 번쯤은 잠깐 게임센터에 들르거나 잘 사는 친구 집에서 게임하거나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선생님은 평소에는 그런 건 묵인해주고 있다. 선생님이 계속 말했다. 어두워지기 전에는 친구 집에 있어도 상관없어. 그래도 위험한 곳에서 노는 애가 있는데 이 선생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 데 가고 그러면 안 된다. 위험한 곳. 그 말을 이해한 건 친구들이 말하는 소문을 듣고 나서였다. 있지, 켄지 말이야. 돌아가는 길에 다리 밑에서 놀고 있었어. 분명히 켄지의 집 방향에는 제법 큰 강이 흐르고 있어서 최근에 생긴 다리와 그 옆에 돌로 만든 낡은 다리가 있었다. 새 다리 쪽은 길거리가 있지만 낡은 쪽에는 그런 게 없었다. 다리 밑에는 하천이 펼쳐져 있었는데 계단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다. 하천에는 아이 키만한 풀이 자라고 있지만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바로 밑에는 풀이 자라지 않는 빈터가 있었다. 낮에 놀기 딱 알맞은 비밀기지 같은 곳으로 비비탄 총을 들고 수면을 쏘면서 논 기억이 있었다. 물론 켄지는 그런 놀이를 한 적은 없었다. 그래도 그건 새 다리 쪽 이야기다. 켄지는 낡은 다리 쪽이 있었던 것 같다. 말을 들어보니 켄지랑 같은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새 다리를 지날 때 켄지처럼 보이는 녀석이 언제나 낡은 다리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한심하게 생각하여 내버려 두었지만 부모님 귀에 들어가서 학교에 통보된 것 같다. 켄지는 낮에 교무실로 불려갔다. 그럼에도 켄지는 그 놀이를 그만두지 않았다. 켄지가 들어갈 때 선생님이 말하는 걸 들었다. 친구랑 노는 건 괜찮은데 위험한 데서 노는 건 안 된다. 확실히 말뚝을 박는다. 나는 그걸 듣고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고 있었다. 그래도 왠지 위화감이 생겼다. 그 녀석은 언제나 혼자였다. 게다가 다리 아래에 있던 켄지도 혼자 있었다고 들었다. 어쨌든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켄지는 그 놀이를 그만두지 않았다. 축제날 나는 친구와 같이 친구 집에 있었다. 축제 음악이 들려오는 어둠 속에서 모두 불꽃놀이를 하며 평소엔 하지 않는 밤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불꽃놀이가 끝나고 우리는 친구네 집에서 하루 머물기로 했다. 나 켄지의 친구 본 것 같아. 한 명이 느닷없이 말을 꺼냈다. 봐서는 안 될 걸 본 말투였다. 아마도 기분이 너무 나빠서 계속 마음에 담아둔 것 같았다. 아니, 걔가 다리 기둥에 있는 낙서에다가 대고
자꾸 웃으면서 뭐라고 말을 걸더라고. 모두 한순간 조용해졌다. 해질 무렵 벌레 소리가 들릴 때 켄지는 언제나 친구와 같이 있었던 걸까? 어느 겨울날 결국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 마을 방송에서는 아이를 찾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켄지가 없어진 것이다. 아이가 너무 늦게 돌아오니 부모가 학교에 연락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미 하교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이었다. 공무원이었던 내 아버지는 전화가 너무 울리자 코드를 뽑아버렸다. 아버지는 내게 켄지 얼굴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는 나를 차에 태웠다. 그리고 강으로 갔다. 이미 선생님이나 근처에 사는 친구, 경찰들이 모여 있었다. 그래도 결국 켄지는 찾지 못했다. 하천 어디에도 없었다. 단지 다리에는 붉은 페인트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에 사람의 얼굴 같은 게 그려져 있었던 게 기억난다. 행방불명이라고 적힌 벽보가 새파랬을 무렵 그 낙서도 지워졌는지 이미 흔적도 없었다. 이야긴 여기까지다. 친구. 어쩌면 켄지는 지금도 그 친구와 같이 있는 게 아닐까.